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가 바뀔 예정인데요. 특별자치도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로고와 캐릭터가 확정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 상징물을 단독 입수했는데요.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쓰고 있는 강원도의 심벌과 로고입니다. 강원도의 땅과 수려한 자연 환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난 1997년부터 26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6월이면 바뀝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의 새 로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국민 온 오프라인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춘천 MBC 취재팀이 이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로고 후보는 3가지입니다. 특정 글자를 화살표 모양의 강렬한 색깔로 디자인해 강원의 성장을 표현한 안과 붉은색으로 강원의 영문 이니셜 G를 심벌로 만들어 밝은 미래를 제시한 안, 강원도의 자연을 푸른색 계열의 물결 모양으로 표현한 안입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안이 채택됐습니다. 심벌 없이 온전히 한글 문자만으로 로고를 쓰는 곳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처음입니다. 디자인 기본안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더 다듬고 응용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작업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인기를 끌었던 범이, 곰이 캐릭터도 바뀝니다. 평창올림픽이 끝난 다음인 2019년부터 썼습니다. 팬클럽이 있을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IOC와 저작권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평창올림픽에서 사용된 수어랑 반다비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캐릭터는 2개로 압축됐습니다. 호랑이와 반달 가슴곰은 그대로 씁니다. 이란은 귀엽고 안정적인 형태로 디자인했습니다. 이 안은 민화에서 차용했습니다. 민화에서 방금 튀어나온 전통적인 멋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캐릭터는 이란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캐릭터 이름입니다. 지난해 11월 상금 500만 원을 내걸고 공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수상작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원도는 일부 수정을 거쳐 특별자치도의 로고와 캐릭터를 조만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서울에 있는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유치를 놓고 춘천시가 김포시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평가단의 첫 현장 실사가 춘천에서 진행이 됐는데 춘천시는 태권도 공원을 탈락한 경험을 해서인지 평가관이 가는 곳마다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펼치며 유치를 향한 뜨거운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청 앞 진입도로. 환영 플래카드를 든 공무원과 시민들이 수백 미터를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평가단을 태운 차량이 시청으로 들어오자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평가위원 한 명 한 명에게 꽃다발도 건네줍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시청을 찾아 춘천에 본부가 유치된다면 강원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제시설 기준 이런 것을 충족할 수 있도록 모든 이 강원도의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육동환 시장이 직접 나서 유치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장 실사는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가 들어설 송암 스포츠타운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춘천시는 2027년 동서고속철 개통에 이어 GTX-B까지 성사되면 수도권과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0년간 태권도 오픈대회를 개최한 경험과 시민들의 관심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모든 심사위원들이 감동을 받으셨고 시민적 어떤 열성이 아마 춘천이 WT 본부를 유치하는데 핵심적 요소가 되지 않을까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 유치가 확정될 경우 본부 건립 위치와 시설에 대한 개발 계획도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이 의화물을 배경으로 이곳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태권도 연맹 본부를 짓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현장 실사에 이어 먼저 본부 유치 협상권을 갖게 되는 우선 협상 대상자는 다음 주 월요일 발표됩니다. For myself personally, I'm very impressed, and with all the 5 criteria, City of Chuncheon is,
ranking towards the top. 춘천시는 가입 회원국이 211개인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를 유치하면 연간 10만 명이 춘천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지난 11일 발생한 강릉 경포 일대 대형 산불의 피해 규모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축물의 피해는 266채로 처음 조사보다 크게 늘어났고 저온 저장고나 농업 창고 등 농가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재산 피해만 4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은 임시 거처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강릉 남곡동에서 발생한 산불은 순간 풍속 초속 30m의 태풍급 강풍을 타고 1시간 만에 해안가까지 덮쳤습니다. 8시간 만에 진화되긴 했지만 산불 피해 면적은 379헥타르, 축구장 530개 규모입니다. 강릉시가 1차 재해 조사를 마쳤더니 인적 피해는 사망 1명에 부상 26명 등 27명, 재산 피해는 15개 분야 398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건축물 피해는 266채로 집계돼 처음 조사보다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화마는 비닐하우스나 저온 저장고, 농업창고, 축사 등 농업시설도 집어삼키며 피해 농가가 156곳에 이릅니다. 경포와 사근진의 공공건물 5곳과 공원 11곳, 가로 보안 등등 공공시설의 피해도 58억 원이 넘어섰고 방해정과 인월사 등 문화유산의 피해액은 7억 원입니다. 이번 산불은 강릉 최고의 관광지 경포 일대를 덮치며 주택과 상업시설이 잇따라 불에 탔고 이재민은 217가구 48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임시 대피소인 강릉 아레나에서 머물던 이재민은 서서히 임시 거처로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LH 임대주택의 30가구가 펜션이나 호텔 등의 숙박시설 남은 객실에는 121가구가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곳 이전에는 현재 17가구 60여 명이 이주해 왔습니다. 가족 단위로 객실이 제공돼 임시 대피소 시절보다야 몸은 조금 편해졌지만 여기에 정을 붙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편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도 완전 거주지는 아니니까 또 언제 또 여기서 나가게 되면 또 어디로 또 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조금 걱정스럽고 그렇게 많이 편치는 않아요. 그는. 또 전답 근처에 머물고 싶은 농민에게는 이동식 주택도 제공하기로 하는 등 이재민 구호 대책에도 나섭니다. 피해액이 가산정되더라도 50%를 손지급하는 방향, 또 보험료를 좀 지급 유예해 주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은 이미 공표돼 가지고. 한편 강원도와 중앙합동조사반이 오는 24일까지 2차 조사를 마무리하면 다음 달 초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 계획이 확정됩니다. 강릉시는 복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5월 말까지 피해 건축물 철거 및 긴급 벌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 임시 조립주택 입주 및 공공시설 복구를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긴급 피해 복구 비용으로 최소 200억 원이 필요하다며 온정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전현직 의원의 재산 목록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신고 때와 비교해 대체로 늘어난 사람이 많은 가운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이들의 재산 증가폭이 컸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자로 거론되는 강원도 현직 국회의원 등 9명은 지난해와 비교해 대체로 재산이 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따라 재산이 늘어난 폭도 달랐습니다. 정권 초부터 이른바 윤핵관으로 분류된 권성동 의원이 작년보다 6억 7천만 원, 검사장 출신의 유상범 의원은 4억 8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인 이철규 의원과 수석 대변인을 지낸 박정하 의원, 윤 대통령 지지 모임인 국민공감의 이양수 의원도 2억에서 3억가량 늘었습니다. 반면 도지사 낙선 후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임 중인 이광재 전 의원은 지방선거 펀드 수익을 상환하면서 6억 6천만 원이 줄었고 재선의 송기헌 의원도 1억 3천만 원가량 재산이 줄었습니다.
권력과의 거리는 의원들이 받은 공식적인 정치 후원금에서도 확인됩니다. 권성동 의원은 정치자금 계좌에 4억 원, 이양수 의원은 3억 4천만 원이 들어있는데 두 사람은 이번에 신고한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4번째와 5번째로 많은 잔고를 기록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한 증가액에서는 이양수, 권성동, 이철규 의원이 1억 원 이상, 유상범, 박정하 의원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의원들의 재산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건 역시 부동산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억 9천만 원 오른 25억 5천만 원으로 신고한 유상범 의원, 서울 강남구 아파트와 강릉 아파트 등 두 채에서 2억 5천만 원이 오른 권성동 의원이 눈에 띄는데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됐습니다. 권 의원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이 포함되면서 예금도 3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이달 강원특별법 심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강원도는 국회 행안위 제1소위원장인 김교흥 위원이 다음 달 소위를 예정보다 앞당겨 5월 초에 열어주기로 약속했다며 이에 맞춰 강원특별법 공청회와 법안 조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특례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일정이 빠듯하지만 최대한 노력해 강원특별법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5월 국회 통과를 위해 강원도가 국회와 정부를 연이어 찾아 협조를 요청합니다. 김진태 지사는 이제부터 단 한 번의 차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오늘 김교흥 민주당 행안위 감사를 국회에서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와의 협의도 계속되고 있다며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지시로 강원도와 정부 부처가 연석 회의를 진행했고 오늘은 김 지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강원특별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내 사회단체들이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강원도 번영연합회와 새마을회 등 도내 49개 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국회 행안위가 강원특별법 심사를 뒤로 한 채 충북 지역의 중부내륙특별법을 먼저 논의하는 것은 강원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을 50일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국회의 특별법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껍데기만 있는 특별자치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국유림관리소가 산사태 취약 지역 등에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춘천 국유림관리소는 오는 6월 중순까지 춘천 시내 주요 산사태 취약 지역 43곳과 민가 주변 임도시설 7km, 유아숲 체험원 4곳 등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 시정과 보수 조치하고 필요할 경우 정밀 안전 진단을 진행합니다. 강원도의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 조성 사업 실시 계획이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8월 투자 선도지구 공모에 선정된 이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6년이 걸렸습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소양강댐 냉수의 수열에너지를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춘천시 동면 진해리 81만 제곱미터에 3,607억 원을 투입해 데이터 센터 집적단지와 데이터 산업 융합밸리, 스마트팜, 물 에너지 집적단지 등을 조성합니다. 춘천시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춘천시가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인구 30만 시대에 대비한 주거종합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춘천의 아파트값이 38주째 내림세인 가운데 주택 보급률은 106%, 자가 점유율은 56%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박정하, 송기현 두 지역구 의원을 시청으로 초청해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현안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등 48개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2,7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데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특히 원주 반도체와 의료기기 산업 기반 구축, 서부권 교통망 확충 등 11개 현안과 관련한 정책 협조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원주 기업도시에 신설되는 가칭 기업고등학교의 입학 전형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기업도시 내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고 배정이 이루어지는 학교장 입학 전형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학생, 학부모 여론조사 등을 포함한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가칭 기업고는 오는 2025년 3월 특수학급을 포함한 31개 학급으로 개교할 예정이며 내년 3월 입학 전형이 확정됩니다. 경직된 공직 문화와 낮은 임금 인상률, 업무 과중 등으로 젊은 층의 탈공직화가 늘어난 가운데 속초시에 임용된 젊은 신규 공무원들이 매년 10명 남짓 공직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속초시에 임용된 MZ세대 공무원 231명 가운데 38명이 퇴직해 연간 10명 안팎이 공직을 떠났습니다. 속초시는 오늘 시장 주재로 지난해 임용된 신규 공무원 79명과 소통 간담회를 열어 신규 직원들과 대화하고 고충과 건의사항을 받을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주민서명운동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삼척시는 방사능 방제법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정해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 아무런 국가 지원 없이 주민 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만 지우고 있다며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 원전 동맹은 주민 서명을 받아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제4회 멸종위기 동식물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붉은 점 모시나비, 남생이, 금개구리, 나도풍란 등 살아있는 멸종위기 동식물과 벌레를 잡아먹는 식충식물, 반딧불이 애벌레, 쏘지 않는 뒤형벌 등을 보고 만져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희귀생물 세밀화, 백두대간 자생식물 종자와 멸종위기식물 사진 등의 전시와 함께 AR, 증강현실로 만나는 멸종위기 동물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구조물 가운데 반원형 케이블 전망대가 한국공간구조학회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한국공간구조학회는 특수기술 분야인 공간구조 분야의 학술과 기술 발전을 위해 산학연 연구자와 실무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케이블 전망대는 대한토목학회 올해의 토목구조물 금상도 받았는데 안전도를 유지하면서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양구군이 사업비 42억 원을 들여 내년도 9월까지 상리에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합니다. 양구군은 연면적 2,000제곱미터 규모의 농협 창고 건물 5개 동을 개조해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고 복합 문화공간에는 공연장과 연습실, 갤러리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양구군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작업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문화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농협지역본부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오늘 철원 평야에서 범농협 영농지원 발대식을 갖습니다. 발대식을 마친 뒤에는 모짜리 설치 일손 돕기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지난 4일 강원농업 인력지원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시군 일손 돕기 지원 창구를 통해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